한국사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몸에 깊숙한 중심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았다 싶은데 또 그만큼 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거리가 지난번보다 좀 더 많고 또 그 내용도 좀 더 심오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자유롭게 거수를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죠. 저기 아까 자아가 동일한 경우에 다 하나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 그 자아라는 게 한순간일 때 그 답방시키는 거예요? 한순간 이제 그 한순간의 다발의 연속이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보면 이제 그 동일성을 말하시고 한순간을 딱 잘라서 볼 때 그 순간에 어떤 그 다발이 누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실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덴티티 자아 문제에서 아이덴티티 at once 한 순간의 자아는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개별하라고 하는데 딱 잘라서 볼 때 다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저 다발과 이 다발을 구별해 주는 그것이 저 사람과 나의 구별. 그러니까 저 사람은 A, B, C, D, E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A, D, E, F, G로 구성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다발이죠. 유사한 거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유사성은 유사성이나 인과관계에 의해서 뭔가 관계를 맺었겠죠. 다발이.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딱 봤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면 휴움처럼 이런 이론에 따르면 이 다발과 저 다발 저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해주는 그런 근거가 없어진다는 동일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그 로크 설명할 때 건너뛰고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로크는 그 사람의 동일성을 의식의 동일성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의식이 그 사람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핸드아웃에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동일한 몸에 그 두 가지 다른 의식이 들어있으면 한 사람 몸은 하나지만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놓은 예에 의하면 아침에는 한 사람 몸에 아침에는 자기를 신사임당으로 의식하고 밤에는 자기를 황진으로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중인격이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두 인격이 한 몸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로크는 의식의 인격의 동일성을 의식으로 봤는데 또 다른 예는 유명한 개구리 왕자 그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왕자 있을 때 그거를 개구리로 볼 거냐 왕자로 볼 거냐 그 문제에서 개구리 안에 들어 있어도 의식이 그 왕자가 개구리 몸에 있으면서 자기를 옛날에 왕자로 막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구리 왕자의 정체성은 왕자인 거예요. 개구리 속에 있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가 퀸스보로 시장 그 당시에 그 시장 이름이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 사람 몸에 소크라테스 영혼이 들어온다 해도 그 로크는 그 시장이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의식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의식하지 않는 한은 소크라테스 영혼이 킨스보로 시장 몸에 들어온다 해도 그 사람은 킨스보로 시장이지 소크라테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의식하냐 그게 이제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거고 휴먼은 그걸 조금 더 스페시파이 하는데 관념의 구성 요소가 어떠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구성 요소가 1, 2, 3, 4, 5라는 다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5, 6, 7, 8, 9 그러면 5만 갖고 7, 8, 9라는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런 게 다발의 그 구성 요소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축적됐고 경험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의 다발의 구성 요소가 다를 테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한순간의 그 다발 그게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별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갑자기 잘 몰라요. 선생님 버클리에서 예. 버클리 이원을 얘기하셨죠. 예. 정신과 정신과 이제 관념, 근데 정신 액티브하고 관념은 수동적이다. 또 정신이 관념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신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할 수 있죠. 의지하고 상상, 기억. 예. 아니 그러면 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념 능동성, 수동성 이런 의미에서 이원론 능동적인 거, 수동적인 거 이런 의미에서 이원 그러니까 수용성하고 능동적인 거하고 그런 그게 어떤 뭡니까 뭐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해를 충분히 못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처음에 정신이 이게 처음에는 없다가 진짜 이 정신만 있다 얘가 다 산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궁극적으로는 그 관념의 궁극적인 산출 근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적 실체, 신정신적 실체, 그 정신적 실체에서 산출된 관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신이 있고 정신적 실체도 있지만 신이 정신적 실체, 공부적 실체, 정신적 실체에 영향을 미치다는 미래갖고 하지만 두 개만 신을 우선 지금 그림에서 빼놓고 보면은 정신이 다 산출해낸 거잖아요. 정신이 그 신을 빼면은 정신이 산출한 거로 봐야 됩니다. 쌤 질문은 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적절치 못한 그것도 그렇고 많이 저는 외부 세계 문제 버클리에서는 외부 세계가 꼭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한데 너무 재미있고 신비로운 너무 이상한 저. 그러니까 이제 관념론과 실제로 그때 상식 실제로 두 가지가 병존하죠. 저기 버클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관념이 있다 했을 때 이 관념의 그 출처가 저 밖에 대상의 표상에서 얻어진다. 그런 거는 부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념론이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없다라고 그 일반 상식 철학적 입장에서 따지면 그런데 상식인들은 그냥 있다고 믿는 그런 상식적인 실제로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에 롱코였으면 펄슨 이야기했고 휴메 가면 셀프다. 휴움도 제목은 그 장의 그 6장의 제목은 Personal of the Personal Identity라고 장을 그렇게 달았는데 내용은 오히려 셀프 그 본문에 들어가서는 계속 셀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목은 Personal Identity. 근데 이제 로크는 아예 셀프를 다루지 않고 Person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Personal Identity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휴움은 이제 셀프 문제랑 퍼스널 아이덴티티랑 같은 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펄스는 인격으로 번역하잖아요. 셀프는 자아라고 번역하잖아요. 자아, 인격과 자아 사이에 많은 개념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것 잘 모르는데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라틴말로 페르소나 펄슨 하는데 체는
person이고 자리는 세계 위치가 다르다는 마무리까지 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를 돌아간다면 휴메 person하고 휴메 셀프하고 로크의 person하고 차이가 확 나는 겁니까? 지금 한 시간 내내 설명했는 겁니다만은 예. 뭡니까? 로크가 말할 때 personal identity, 인격의 동일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전 철학자들하고 차이점은 영혼의 동일성 그런 게 아니고 바디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주체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크가 다른 철학자들하고 다른데 휴움도 여기서 이렇게 아이덴티티 스루 타임에서 경험적인 이런 동일성 말할 때 식물하고 동물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양을 섭취하면서 자라고 어릴 때 이제 아기가 영양을 섭취해서 점점 달아지는 그거 마치 식물이 또 점점 커서 묘목에서 그런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데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디가 전제되는 거로 이제 설명은 하고 있는데 휴먼 이제 셀프라는 말도 쓰는 이유는 셀프라는 말을 쓸 때는 없다고 할 때 이전의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스트릭트한 엄밀한 동일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셀프를 염두에 두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동일한 거는 있다고 할 때는 또 신체를 가진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의미해요.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할 때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엄밀한 실체로서의 그런 영혼 그런 게 없다고 할 때 이제 셀프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런 셀프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동일한 나라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어린이가 젖 먹고 우유 먹고 쭉 크고 식물이 쭉 자라고 그러듯이 그리고 또 유명한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타이타닉 배 같은 게 100년 전에 계속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나도 동일한 부품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를 동일한 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구성 요소가 하나도 동일한 그 부품이 없는 거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동일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동일하다 하는 거는 언어적인 맨 마지막에 personal identities verbal 이렇게 하고 언어적인 것이다 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동일하다고 하는 게 그런 문제지 엄밀한 동일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할 때 없는 거는 엄밀한 의미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동일성은 그 정도의 배한테 다 바뀐 배한테 동일하다 할 때 하고 헤라클레스가 말한 것도 휴움도 비슷하게 말하는데 동일한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저 동일한 강이라 한다면 한순간도 동일한 물이 아닌데 동일한 물이라 하고 이제 소리가 이제 저기서 아까 공사하면서 두두두두 하고 인터벌이 있다가 두루 하고 우리가 또 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동일한 게 또 난다 이 말은 동일한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 말을 붙이는 것들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인터벌이 있으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일한 이런 말을 붙이는 그 말을 붙이는 그게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현실 생활에서 동일성. 근데 우리는 그런 동일성 정도만 말할 수 있지. 그 시간 자체가 계속 변하고 그 시간 대상은 변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시도 동일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배, 동일한 강, 동일한 소리, 동일한 교회가 다 바뀌었는데 지금 100년 전에랑 동일한 교회다. 딱 그런 동일한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동일성을 휴먼 그거를 imperfect identity라고 해요. perfect identity하고 imperfect identity를 나누고 내가 없다고 할 때 없다는 동일성은 perfect identity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동일성은 imperfect한 아이덴티티.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믿고 사는 그런 동일성이 상식적인 의미에서 동일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퍼스널 아이덴티티에서는 동일성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엄밀한 동일성이 아니면 사실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만약 비판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자아는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 휴미 그러면 내가 셀프를 다른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 진짜로 없는 거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북투에 가서 이 자부심 느낄 때 누구에 대해서 느끼냐? 너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너가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있음을 너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느냐? 너가 없는데 어떻게 우쭐하게 자부심을 느끼냐고.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게 바로 자기 인정이라는 거예요. 셀프 어프로베이션.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을 딱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셀프가 있음을 다른 방식으로 북투에서 증명하죠. 그거 안에서는 동일성 문제가 주된 주제 같습니다. 네, 홍수진. 예, 강의 알려줬습니다. 예. 저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결석을 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들게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키움 이것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 예. 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합격을 하고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근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아의 문제는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데 버클리, 로크, 휴움 거치면서 뭐 기억의 문제든 어쨌든 자아는 존재하는 걸로 나름대로 결론 지었는데 자아가 존재하는가 문제보다가 휴움에 있어서는 자아가 관계하는가가 더 맞는 것 같아서 휴움에 있어서 어떤 근대적인 한계성이 어느 정도 조금은 뭐 해결 아니면 극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자아가 타인하고 관계하면서 그것을 온전한 의미에서 극복하려면은 proud of you라야 되는데 proud of you가 아니고 그 자부심을 느끼는 주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극복이 안 되고 근대적인 아토믹한 그런 자아, 원자적인 자아 그게 계속 기억해서 못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서 제가 나중에 합리주의자나 또는 경험주의자에서 근대 이후 또는 탈근대로 넘어가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고 할 때 이 휴미라는 이 어려운 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자아 문제와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관계가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휴미 좀 이제 근대의 그 원자적인 자아, 개인주의 거기서 많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전제 자체가 원자적인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저기 브로크 읽어주면서 분리된 우리의 모든 지각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두 원리가 있다고 하면서 구분된 그 뭡니까 그 42쪽에 저기 635에서 636 브로크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때 마지막 거기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두 원리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구분된 지각들은 구분된 존재이며 마음은 구분된 존재들 사이에 어떤 실제적 연결도 결코 지각하지 못해. 자기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프린스플이 디스팅트 이게 아토믹한 거거든요. 지각들은 다 디스팅트 원자적인 거예요. 절대로 이 지각들은 결합할 수 없는 아토믹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다발 속에 있는 각각의 이 지각들 있잖아요. 다 원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주냐 하면은 이제 뉴턴처럼 이렇게 스스로 뭉친다. 관념 연합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철학자들은 이런 거를 한 실체라는 통 속에 딱 가둬버리면서 뭉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휴엄도 그런 자아 자체도 사실은 그 아톰들의 모임, 덩어리. 그리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한 사람도 다 아톰적인 원자적 개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휴메에서 정념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원자적 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지각은 디스팅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패션이 들어오면서 이게 엮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중심적이니까. 프라이드 오브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우면서 그 예. 셀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 어나들 가든 예. 러브 헤이트 예, 가든 심플티로 가든 예.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이제 도덕 감정 북3 가면 그러니까 이제 어프로벌 디스어프로벌 승인 불승인이라는 도덕감이 있거든요. 도덕감은 뭐냐면은 그 어떤 흉악한 범죄 살인을 하는 걸 보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경악의 반응을 동시에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 감정 그런 감정을 휴먼은 이제 아톰적인 걸 인정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인정하는 게 성향이라는 거, 디스포지션. 성향적인 걸 인간은 경향성을 다 성향적인 걸 다 또 타고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도덕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런 살인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동시에 경악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미치지 않은 이상 박수를 치는 미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디스어프로벌의 반응을 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박수를 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경향성을 인간이 타고나는구나. 자연적인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감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유명한 심퍼시 이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에 의해서 그런 원자적인 기본적으로 인간은 셀프 인트레스트 한데 그런 경향성을 또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퍼시도 상대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파셜리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휴움이 그렇게 지적하면 내가 적어도 여기 뭐 인디안보다는 영국 사람한테 손이 더 굵고 저기 중국 사람보다는 여기 사람한테 더 심퍼시가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국보다는 이방인보다는 자국민한테 그 문제에서 이제 그 휴움이 이제 문제가 좀 그래 심퍼시의 이 상대성은 파셜리티 문제는 참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트리티즈랑 메인 저서에서 그거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심퍼시에 극복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correction of sentiment.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교정해라. 근데 이제 감정을 어떻게 교정하냐. 그러면서 참 감정 교정하기 힘들다. 마치 그 물에 작대기를 넣으면 굽어 보인다든지 눈을 이렇게 눌렀다 떼면 막 흔들려 보인다든지 그것처럼 지각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감정도 참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휴움이 그 다음에 감정의 correction of sentiment가 안 되면 correction of language를 해라. 그 언어의 교정, 그 언어의 교정이 바로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현대적으로 확대하면 매스미디어 이런 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굶주린 난민들을 도와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함께 저기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교육을 하자는 홍보를 하고 그런 게 다 교육에 해당되고 그래서 휴먼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하나만 직접 쓰지 않고 아주 브로드하게 correction of language라고 말했거든요. 그 language가 포괄하는 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 language에는 교육, 그 discussion, discourse 다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로 하는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말로 싸우고 또 조정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감정을 파셜하지 않게 고쳐 나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휴움도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아톰 지각 자체는 아토믹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끌어들이고 감정도 그 인터랙션에 그런 문제가 그 파셜리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교육을 해라. 그래서 인콰이어리에 가서는 교육을 아주 이제 후기 저서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류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 있지 않느냐 비네블런스
자애심과 휴머니티, 박애심. 이것 때문에 감정의 도덕의 보편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해서 안 된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런 박애심,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큰 주제에서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 안좋습니다. 로크는 그 인격의 그러니까 자기 독립성의 문제를 그 신체와 인격이라고 했죠. 신체와 인격을 통해서 그 법적인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휴메의 경우에는 그 법적보다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법의 어떤 책임을 귀속시키는 대상이 T1의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다음에 죄를 받게 된 T2의 그 사람들은 동일한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기억이 동일한 한 여기에 이 다발 속에 기억은 핵심적인 지각 구성 요소로. 로크의 문제고 휴메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휴메도 기억이 동일한 궁극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이론에서도 휴메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이 다발의 동일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기억 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크랑 별 다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망각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기억 상실이나 미치거나 기억 상실.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이 다 같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예요. 그 동일성의 기준이 궁극적으로는 기억 지각이나 기억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상실이나 뭐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게 경험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엄밀하게 그러니까 자기 독립성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기억들이 동일한 동일한 어떤 대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그래서 기억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는 한은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의 동의. 즉 휴먼 이렇게 좀 더 아까 로크 그 의식의 동일성 기억이 보장해주는 그거를 이제 휴먼 다발 이론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차이점이라고.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잠깐만. 내가 낸때 10년 전에 내하고 20년 전에 내하고 30년 전에 내하고 아까 장군 이야기 그게 기억을 해도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 때는 소년 때 나무집에 서리 해주면 청년 때 기억하고 작년 때는 청년을 기억하고 그래서 A는 B, B는 C, A는 C가 아니다. 기억을 다 해도 아닌 거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내하고 지금 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나죠. 호적상의 주문 등록번호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알거든요. 열심히 늙어가는데 휴음식을 하면 10년 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964년생인데 1964년생들 보고 내가 왜 큰 소리 치냐면 1964년에 내가 군대에 갔거든.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군대 가서 열심히 못 쳤을 때 네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1964년 내가 군대 갔을 때 내하고 지금 내하고 완전히 다른 내인데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하느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 독립성. 근데 휴음식으로 하면 휴음이 북투에서 뭐 스스로는 아무리 부정해도 그 선생님 부모님께서 너는 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뭐 그리고 또 친구들이 네가 누구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그 동일성을 기속시켜 준다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뭐 기억 못해.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들이 너가 누구지 않느냐. 너 누구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자아라는 게
내가 설령 기억을 망각해서 그 망각한 기간 동안에 기억 못해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너 옛날에 그때 이랬고 저랬고 다 대신 기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커넥션, 바이올로지컬 커넥션이 이런 리얼 커넥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과 소셜 셀프가 더 그 우리의 그 셀프를 강화시켜 준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부정한다 해도 그건 자기가 그 사람 좀 이상한 거고 왜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무슨 문제가 생각하면 예. 아이덴티티 그런 게 셀프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예. 릴레이션 예, 아이덴티티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관계의 문제를 동일성의 문제로 착각해서 휴먼은 계속 착각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외부 대상이 존재한다도 지각들 사이에 정합성과 항상성만 있으면 우리가 그게 그거다라고 동일하게 믿고 사는데 그거를 동일한 그 실체적인 게 존재한다고 착각해서 그거를 관계 항상 지속적이다 동일하다 이 문제는 사실은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의 문제를 동일성의 문제로 우리는 착각해서 그 픽션을 믿고 살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까? 휴먼이 착각. 휴미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휴미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가 착각한 거고 휴미의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 그리고 휴미를 못 받아들이면 휴미 착각한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예. 이게 예. 32페이지 잠깐만요. 그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죠. 손을 들어서 일단 저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 두 번이 동시에 손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는 버거리는 윌, 셀프 윌하고 셀프나 거의 동의어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셀프도 자아로 우리가 번역하고 네. 또 심리학 심리 분석에서도 에고도 우리가 자아로 번역합니다. 네. 에고, 슈퍼 에고. 네. 자아는 또 대치되는 개념이 여기 자아가 여기서는 위일이라고 위일로 거의 비슷하게 보면 어디가 아니면 뭐 복종 뭐 이런 한복 복종 이런 개념의 자아에 대한 대치 개념이 경험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지와 대치되는 자아의 셀프의 예. 셀프의 난 셀프 개념 셀프 아닌 개념 자의 그 심리학에서는 그 에고, 슈퍼 에고, 이도 뭐 등등 뭐 그런 개념상 그 라인이 그 경계선이 국경선이 있는데 경험론자의 셀프에 있어서는 그런 셀프. 부분 없습니다. 슈퍼 에고나 그런 부분은 무의식하고 뭐 초자 이런 개념은 없던데 이제 프로이드가 휴음을 읽으면서 휴음은 정말 대단한데 휴음이 몰랐던 게 바로 그 무의식을 몰라서 이제 그 패션까지 간 건 참 좋았다. 그런데 그 이제 무의식을 몰라서 디자이어 욕망에 의한 어떤 뭔가를 잘 설명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전의 근대 철학자들의 그 공통점은 무의식을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컨셔스니스 영역에서만 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이후에 프로이드가 볼 때 가장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일단 기억을 다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나에 대한 이해가 될까요? 기억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원칙상 기억을 다 한다는 게 불가능. 왜냐면은 이제 그 문제는 일단 잠을 자야 되니까 이런 기억을
잠깐 이제 뭐 오늘 내가 기억을 다 하려면 잠도 안 자고 뭐 하여튼 항상 의식적인 상태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원칙상은 없는 거죠. 그 휴메의 이론에 따르면. 원칙상은 이제 없는 거고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정념이나 교육으로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게 일종의 그 도덕적이고 뭔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뭔가가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을 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망각한 거를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 인간은 다 자발 속에 뭔가를 알 수 있는 레벨런스고 한데 그게 망각이 되어서 빠진 거를 다시 비켜 알려주는 게 교육인가요? 그 교육은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이전에 휴메 이제 북2에서 패션 다음에 다루는 게 캐릭터, 성격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제 그 성격도 내추럴한 게 있고 아티피셜 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도 있고 후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격과 관련되는 그런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취업한 거, 그 명랑하고 쾌활한 거는 교육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 그 타고나는 그런 성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교육을 시켜서 안 되는 게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그 사람이 정념의 발현, 그 성품의 발현,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명랑한 성격이다. 저 사람은 아주 베네블런스한 사람이다. 제너러스한 사람이다. 행동 드러난 걸 보고 결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후천적으로 그 어스크라이브를 기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참 그 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남을 해코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비셔스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교육은 이제 그래서 이제 휴메에 있어서 심퍼시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이 컨벤션 세오리라고 관습적 규약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정념을 갖도록 교육을 시킬 때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용인하는 그런 관행이 있잖아. 관습적으로 이런 거는 덕목이다. 이 사회에서 덕목으로 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덕목 관행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의 기준은 뭐냐면 관습. 그 사회의 관습, 버추스하다고 용인되는 관습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고 부모가 교육시키고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버추스한 사람들에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 양육 또는 학교 교육 또 사회에서 어떤 덕목으로 추천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고 그 사람 스스로 기억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버추 그 자체로 이제 버추스한 건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아주 제너러스하고 취업하고 명랑하고 관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천적으로 교육을 외부에서 시켜서 가능하거든요. 관념들 다발 속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그런 뭐가 있어요. 취업한 캐릭터라든지. 근데 휴먼은 타고날 때부터 사악한 캐릭터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시어스한 어떤 정념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악한 캐릭터를 갖는 거는 어느 정도 후천적인 거예요. 교육 그 환경,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뭐 아주 뭐 기후가 안 좋고 아주 못 사는 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든지 아주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후천적인 그 영향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이제 비셔스해질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 지금 인신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하는 내부와 외부 세계에 대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걸 공부하시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외부의 바깥에서 주어지는 일종의 간섭이고 자극인데 그런 것들이 바깥의 의도 그대로 내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실제로는 그 인신원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교육이 실제로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근본적으로 외부가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고 외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내부에서 스스로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가 다시 구성하는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반성해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반성적인 기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은 뭐냐면 그 사회의 그 유틸리티, usefulness, 사회의 효용이나 유용성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교육을 좀 그 부분에 그럼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그 문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안 받아들이면 뭐 처벌, 보상 이런 게 있겠죠. 외부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휴먼 예를 들면 뭐 다니엘 데넷이 이제 그 셀프를 우리는 항상 스스로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형성한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셀프라는 것은 의지를 작용하고 합리적인 자기 통제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만든다. 전통적인 그 이론에 대해서 휴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먼의 이론을 만들어진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라고 해요. 스스로 만든 자아가 아니라.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합리적인 자기 통제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자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벌을 두려워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이제 라이트 옳은 거를 행하고 틀린 거 뭡니까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처벌이 두려워서 그다음 보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적인 컨트롤에 의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아가 사실은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거죠.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가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휴먼의 자아를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신론을 얘기하면서 그 외부 세계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외부에 있는 세계는 타인의 그 교육적 간섭이나 그 동일한 방식의 어떤 그 간섭이라고 내적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신론을 설명하실 때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인식론에서 말씀드릴 때 그 대상은 내가 그 인식론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어떤 뭡니까 기구는 오감이거든요. 시각, 촉각, 지각,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오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덕적인 거기에서 그 대상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센시티비티, 감수성이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때 대상은 내가 시각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지고 이게 아니라 도덕적인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타인이에요. 타인.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인식적인 대상하고 도덕적인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인식을 하는 대상은 오감이고 경험에 있어서,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를 하는 대상은 센시티비티,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타인의 반응에 센시티브, 민감하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그게 적절하게 반응이 가능한 거죠. 내가 아주 무뎌가지고 흉이 인커리지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이. 그래서 그런 사람 참 그런 교육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커리지블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덕적인 반응에서 중요한 건 센시티비티, 그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수성을 도덕적인 작용을 위해서 감수성을 또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정도차가 있어가 다른 거예요. 감수성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남들 눈치 잘 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막 무뎌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치 줘도 전혀 눈치 개의치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무딘 거죠, 그런 사람들. 근데 아주 이렇게 도덕적 감수성이 뛰어나가지고 타인의 눈치 잘 봐가지고 잘 반응해서 서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적인 기관하고 도덕적인 그 기관이 다른 거죠. 휴먼탈은. 예, 오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부차가 인식론이었고, 오늘 포함해서 그 다음까지 이상한 문제가 나올 텐데, 맞죠? 자유필연, 제일 난해, 철학에서 제일 가장 난해하다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도덕 문제는 현실적인 거니까 또 다시 한번 잘 내려오거든요. 그 5번째 강의 내용은 오늘 조금 이제 예고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자유필연은 사실은 이제 우리 책임 문제하고 관련입니다. 자유와. 그렇죠. 이제 벌써 이제 이번 학기 그룹 내리막길로 이제 갑니다. 시간 빨리 가는데, 그러나 남은 2개 좀 더 알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오늘도 여전히 정말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신 강선생님 감사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